봅시다. 165번. 자, 문제를 보면 첫 번째 P2와 P3을 곱하면 0이래.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P2가 0이거나 P3이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 그지? 곱한 게 0이랬으니까. 다음 나를 보자. 나에서 px제곱 마이너스 5px라고 되어 있는데 그 px를 묶을게. 그럼 px로 묶어주면 px 마이너스 5가 되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당연히 x에다 1과 4를 넣어보겠지. 자, 1을 넣어보면 P1 곱하기 P1 마이너스 5는 0이다가 나오고, 다음 4를 넣어보면 P4 곱하기 P4 마이너스 5는 0이다가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는 P1이 0이던가 P1이 5던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해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P4가 0이던가 P4가 5던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 됐지? 그래서 자,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여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자, 이 상태야. 자, 이 상황에서 문제를 읽어보면, 자, px는 2차식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px를 더하면 qx고 그 qx에다가 7을 집어넣으면 정답이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px를 써보자. 자, 첫 번째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거. 자, 얘들아, px가 2차식이니까 그 px를 0 만드는 x값은 딱 두 개여야 돼. 그지? 자,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서 0이 되는 게 두 개 이미 충족될 수도 있겠지. 이거부터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골랐다면 나머지에서는 무조건 아래 거 골라야 되지. 그지? 그래서 P1과 P4가 5다. 이런 경우가 하나 나올 거야. 됐지? 다음 두 번째. 이제는 얘를 고르면 얘랑 얘밖에 안 되니까 끝났지. 이제는 하나가 0 되는 경우로 보자. 자, P2가 0이라는 걸 깔아둔다면,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거나 골라도 돼. 그래서 P1이 0이다 라고 해보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0이 될 수 없지. 다음 똑같이 가고 이번에는 P4가 0이라고 고를 수 있지. 그러면 반대로 P1이 오겠지.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지. P2가 0인 경우에서 P2는 0인데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라는 전제 조건은 없잖아.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P2만 0이고 P1과 P4가 5일 수도 있겠지. 자, 다음 이제 2, 3, 4번이나 똑같은 경우로 뭐만 바꿔? P2가 0이다 대신에 P3이 0이다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 또 세 가지가 나오겠지. P3이 0이고 P1도 0인데 P4는 5다. 다음 P3이 0이고 P4가 0이고 P1이 5. 마지막 P2가 0, P3이 0인데 P1과 P4가 5인 경우. 자, 이렇게 7가지가 나오겠다. 됐니?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마다 px를 잡아준다면, 자, 이때는 인수 두 개 준 거잖아. px 2랑 3이 0이니까 px는 최고차항에게서는 모르겠고
x-2와 x-3을 인수로 갖는다.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1이든 5든 1,5든 4,5든 집어넣어서 a값 구해주면 4 넣으면 2 곱하기 1이니까 2a가 5니까 a는 2분의 5. 됐지? 자, 다음 요 경우 인수 2개. px는 최고차인계수 모르겠고 인수로 x-1, x-2가 있는 거고 4 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니까 4 넣으면 3, 2, 6. 6a가 5니까 여긴 6분의 5가 오겠네. 다음 이때는 최고차인계수 모르고 인수가 2라 4. 자,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3a가 5니까 3분의 5. 이해되고 있지? 자, 다음 요 경우를 볼 건데 얘를 인수로 식을 써도 되겠지만 알잖아. 1 넣어도 5 나오고 4 넣어도 5 나온대. 그러면 이때 px는 더 쉽게 세울 수 있지? px는 a에 x-1, x-4 플러스 5라고 세우는 게 더 쉽겠다. 그럼 얘한테 2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2 집어넣으면 2 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0이니까 a는 2분의 5.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 자, 여기서 체크할 게 4번과 7번 먼저 보자. 자, 4번과 7번 비교해봐. 1 넣어도 4 넣어도 5 나오는데 똑같지? 근데 2 넣을 때 0과 3 넣을 때 0이 다르잖아. 근데 이걸 2차 함수적으로 생각해봐. 1과 4가 똑같은 함수값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차피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적으로 생각해도 되잖아. 그러면 1과 4의 함수값이 같다는 건 얘네들의 정 가운데가 꼭지점의 x좌표라는 거고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5지. 그럼 2분의 5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잖아. 근데 그러면 2가 0이면 1에서 1 커진 게 0이라면 4에서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로 보여줘?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이야. 여기가 4야. 근데 둘이 똑같아. 근데 여기가 0이래. 그러면 여기도 0이겠지. 그러니까 뭐야? 얘네들은 똑같지. 그게 그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만 봐도 돼.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쓴 게 얘잖아. 1과 4 넣으면 5 나오고 얘가 0이다. 4번과 7번을 합친 게 애초에 1번이었지.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보면 얘랑 똑같은 식 나와. 어차피 똑같은 식이라고. 왜? 관계식이 똑같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네 둘은 안 봐도 돼. 그냥 얘로 하나, 얘가 똑같거든. 됐지? 그럼 이게 2개만 더 하자. 자, 얘는 인수로 x-1과 x-3을 갖고 있고 4 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4 넣으면 3, 1. 3a가 5니까 3분의 5. 다음 마지막 인수로 3과 4를 갖고 있고 1 넣었을 때 5 나와야 돼.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6a가 5니까 6분의 5.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px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겠다.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서 7 넣으면 답이지? 근데 다 더하는 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따로 7 넣어서 더하면 되겠지. 어차피 그게 그걸 테니까. 그래서 각각의 식에다 7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얘는 7 넣으면 5 곱하기 4니까 몇이냐? 50. 다음 얘한테 7 넣으면 6 곱하기 5니까 약분돼서 25. 얘한테 7 넣으면 5 곱하기 3이니까 약분돼서 25. 얘한테 7 넣으면 6 곱하기 4니까 약분해서 40. 얘한테 7 넣으면 4 곱하기 3 약분해서 10.
그래서 여기는 5개의 숫자를 다 더해주면 정답 150. 이해됐니? 요게 165번. 그래서 숙제로 166번 똑같은 문제인 거 보이지? 연습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168번 우리 풀었나? 그러면 이거 했고 됐고 171번 남았네. 자, 171번도 어렵거든? 요것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171번 볼게. 하는 거야. 자, 봅시다. 171번. px는 3차식, qx는 1차식. 그러면 가를 봤을 때 px와 qx를 곱하면 4차식이지. 자, px와 qx를 곱한 애가 있는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자, 그러면 이 몫은 1차식이겠지. 1차식이겠지. 그리고 개수는 모르겠고. 자, 그럼 생각해봐. 얘가 3차야. 얘가 1차야. 그래서 4차가 나오는 게 맞지. 그러면 얘도 여튼간에 어떤 두 식간의 곱셈이고 얘도 결국엔 식간의 곱셈 꼴이잖아. 근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고 얘는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니까 인수분해 될 거 없지. 그러면 여기는 요 세 개의 덩어리가 각각 px와 qx의 일부분이겠지. 당연히. 이해됐어? 그러면 자, 얘는 무조건 누구한테 들어가야 돼? 무조건 px지. 왜? qx는 1차례 했으니까. 자, 얘는 무조건 px 거야. 그러면 얘도 1차일 텐데 여기는 요 x-1이라는 애는 px한테 가도 되고 qx한테 qx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는구나. px한테 가도 되고 qx한테 가도 되는 거지. 모르지 이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로 나누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p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갖고 qx가 x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지. 됐니? 자, 다음 두 번째 px가 다 가져갈 수도 있겠지. qx는 모르겠고.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아직 우리는 px와 qx의 개수는 모르는 거야. 왜냐면 px와 qx의 차수는 줬지만 최고 차이 개수를 안 줬기 때문에 여기에 1차식의 개수가 뭔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수를 쓰긴 했지만 여기에 앞에 개수는 비어있는 상태인 거야. 모르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다음 조건을 좀 보자. 다음 조건을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마이너스 px가 qx의 제곱과 같대.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쭉 보면 자, qx는 1차식이라 했으니까 1차식을 제곱하면 당연히 2차겠지. 그럼 얘도 2차식이란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px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 수 있는 거지. 됐네. 그러면 px의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야. 무조건. 그지? 자, 다음 요 식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뭐를 한번 넣어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0을 넣어볼 수 있겠지. 왜? 0 넣으면 뭘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어떤 식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뭘 할 수 있어? 상수항.
상수항.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최고차항의 어떤 식에 대한 두 식 얘네들이 똑같대. 뭐 이런 걸 비교할 때 차수 물론 차수가 제일 중요하지. 근데 차수를 알았다면 최고차항과 상수항 정도는 비교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상수항을 비교하기 위해서 x에다 0을 넣어볼게요. 자, x에다 0 넣으면 13-p0은 q0의 제곱과 같다. 요딴 식이 하나 나오지. 일단 보류. 다음 또 하나 해볼 만한 게 x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x-1이 누구한테 갔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 x에다 1 넣어보면 4 마이너스 p1은 q1의 제곱과 같다. 요딴 식이 나오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물론 요거를 지금 요렇게 해놓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면 돼. 원래는. 야, 근데 이거 언제 넣고 앉아있냐. 그지? 그래서 조금 머리를 쓴 게 요 두 가지의 대입값을 찾아본 거거든. 특히나 요 1을 넣은 대입값을 이용하는 문제야. 자, 생각해보자. px든 qx든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면 이 값은 무조건 0이지. 맞아?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식이라면 0이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만약에 얘가 0이라면 4는 q1의 제곱이다가 되는 거고, 얘가 0이라면 4-p1은 0이다. 이렇게 나오지. 됐니? 자, 그러면 요때는 q1의 값이 풀마 2라는 거고, 이때는 p1의 값이 4라는 소리지.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너희가 잘 해석하면 돼. 이게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해석만 잘하면 되거든? 지금 가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나식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한 상태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 보자. 이제 요거를 좀 구체화시켜 보자. 자, 좀 이쁘게 써볼게. 자, px는 얘는 아까 봤듯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거 필요 없지? 앞에 몇인지 필요 없어. 그래서 p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x 플러스 a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경우라면. 그리고 qx는 몇인지 모르겠고, 최고차항 계수 몇인지 모르겠고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얘네들을 적용시켜 볼 건데, 그러면 요 경우라면 얘야 얘야? 얘지. 이때가 언제야? 써볼까? 요때가 P의 1이 0일 때고, 요때가 Q1이 0일 때지. 그러니까 요 경우는 지금 Q1이 0인 거니까 요 경우를 따라서 그럼 P1이 4가 나와야 돼. 그럼 P1이 4가 나오도록 A 값을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잡아보면 P1은 1 넣으면 1이 됐고 1 넣으면 1 플러스 A인데 얘가 4가 나와야 되니까 A는 3이지. 됐니?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B값을 구하러 가야겠지? 그럼 B를 구하러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자, 요 식을 가지고 지금 PX가 나왔으니까
이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p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qx의 제곱을 만들어 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전개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귀찮으니까 일단 상수항부터 좀 잡아보자. 왜? 상수항만 알면 빗값을 알 수 있잖아. 오케이? 이해됐어? 자, 상수항만 잡아보자. 요 식에서. 지금 여기 상수항은 13이고 거기서 px의 상수항을 빼야 되지. 근데 px의 상수항 몇이야? 9지. 그러니까 요때 식에다 넣어보면 상수항이 좌변은 4고 우변의 상수항은 몇이야? qx의 제곱이니까 얘의 상수항은 b제곱이지. 그럼 b가 풀마 2가 나오네. 아, 이거 안 넣고 할 수가 없나?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보면 Q0이 0보다 작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다 0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려면 B는 양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2네. 됐어? 그래서 QX도 완성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경우에서는 PX가 이렇게 나오고 QX가 이렇게 나오겠다. 됐니? 자, 그러면 이거를 검산을 좀 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제곱이라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제곱하면 풀마가 상관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넣어봐야 돼. 자, 그래서 저 px와 qx를 여기다 넣어볼게. 넣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에 x 플러스 3은 4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x 세제 3x 제곱에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이니까 없어지지. 그리고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남지.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보이냐? 얘에서 얘를 빼면 뭐야? 2차항이 없지. 얘는 2차항이 있잖아. 그래서 해보니까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는 넣어봐야 되는 게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짓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를 안 하고 그냥 집어넣어도 돼.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안 되네? 하고 1번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내가 조금 추가한 게 요것들 조금만 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전개가 편하게 한 거야. 물론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럴싸했지만 탈락. 실제로 넣어보니까 안 된 거야. 마지막으로 검산하기 위해서 넣어보니까 안 된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자. 자, 두 번째로 풀어보면 자, 그럼 px는 이 자체로 끝난 거지. 최고차항 계수가 3인 거 알았으니 1인 거 알았으니까 px는 이 자체로 끝났고 자, qx는 자, 그럼 지금 이 경우라면 요거지. 요 경우 자, 다음 여기가 a x 뭐 플러스 b 요렇게 써줄 수 있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 보자.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a와 b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Q1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잠깐만.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 있나? px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지. 16.
이렇게 해보자.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할게. 자, 여기에서 아까 했던 거 또 할 거야. 상수항을 비교해보자. px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잖니? 그럼 요 식에다 넣어보면 상수항만 볼 거야. 13 플러스 3이니까 16 되지. 그러면 qx의 상수항의 제곱이 16이니까 qx의 상수항은 풀마사지. 근데 q0이 음수랬지. 그러니까 상수항은 무조건 마이너스 4네. 미지수 하나 줄였다. 그러니까 지금 한 게 뭐야? 이거 어차피 나중에 넣어야 되잖아. 넣어야 될 때 조금 더 계산이 편하지. 미지수가 두 개인 것보다 하나인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분제 풀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좀 알아두고 하는 게 좋다고. 이거는 비교하기 편하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요 식에다 넣어보자. 자, 넣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이 a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계산해주면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3x, 3x 플러스 6x 마이너스 3 계산해주면 세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6x제곱 이 아니라 4x제곱이지 그냥 4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이 나왔고 얘가 a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인 거지. 자, 보이지 얘들아? 이거 2x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몇일까? 이겠지. a가 이겠다. 그래서 qx가 완성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원하던 px와 qx는 얘랑 얘가 되겠네. 그러면 F3에다가 4 곱해서 F2랑 Q8을 구하면 정답. 됐니 얘들아? 당연히 어렵지. 이런 거 다시 한번 풀어봐. 정리 잘 해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실상은 이 짓 안 해도 되지. 이 짓 안 해도 돼. 이 짓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미지수가 좀 늘어나서 전개하기가 좀 귀찮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금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너희가 할 때는 저거 생각하기 힘드니까 그냥 애초에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 거 이해될 거 아니니.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이해될 거고 p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러면 거기까지만 마무리 지어주고 여기까지만.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문제 풀 때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랑 이렇게 다 갖는 거랑 할 거고 그러면 qx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미지수 a를 붙여줄 거고 여기 있구나. px를 이렇게 모르는 1창 붙여줄 거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줄 거고 qx는 이렇게 붙여주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실제로. 이대로 지금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게 된다면 하는 거고 안 된다면 그냥 얘네 둘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해됐지? 다음 두 번째 경우라면 px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qx는 1차식인데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둔 다음에 이것도 상수항을 비교해서 마이너스 4가 상수항인 거 찾으면 좋겠지만 모르겠다면 그냥 어떻게 해? qx를 ax 플러스 b라고 둔 다음에 또 얘를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되게 하는 거지. a, b 값을 찾는 거지. 그렇게 한 것 중에서 문제에서 준 조건인 q0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중간에 내가 이걸 섞어내서 좀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할 줄 알면 손 쉬워지지. 왜? 상수항 알 수 있고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생략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요 경우나 요 경우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QX나 PX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양쪽 비교하면 돼. 근데 내가 집어넣은 거는 여기에서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인데 하나로 줄이는 짓을 한 거고. 상수항이나 아니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통해서. 특히나 상수항. 오케이? 자, 정리됐으면 다시 한번 풀어봤고 까먹기 전에. 자, 됐으면 이제 인수분해로 넘어가서 (181번은) 하지 말고 그냥 지워. 자, 지우고 지금 뭐 하냐면 180번을 풀 건데 지워도 되니? 자, 181번에 문제를 풀 것까지는 없고 안 나오니까 문제는 풀 거 없는데 거기에 계산 과정에서 할 일은 있거든? 자, 지금부터 너희가 할 일은 거기 문제 속에 있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마이너스 z세제곱 플러스 3xyz 얘를 인수분해해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마이너스 z세제곱 얘도 인수분해해봐. 요것 정도는 해야 돼. 인수분해에서 어려운 형태다. 어려운 건 맞는데 이 정도는 해야 돼. 인수분해 해보자. 자, 첫 번째 경우는 보다시피 공식이다. 자, 첫 번째 식의 기본형은 알다시피 이거지. 얘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얘가 정답이지.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해보면 Z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므로 아, 이거 Z를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되는구나. Z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플러스가 된 거고. 그러면 여기가 그래서 Z가 음수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 Z가 들어간 애는 플러스로 바뀌겠지. 자, 요게 첫 번째 정답. 다음 두 번째로 요 식을 보고 여기가 변형식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도 또 바꿔주면 여기 x, y 줄에 부호 뭐야? 여기 부호 뭐 써야 돼? 마이너스. y와 z의 연결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알아 몰라? 이거 변형식 몰라? 어? 변형식을 왜? 응? 아, 잠깐만. 너 뭐 센 뭐 이런 거 배웠다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안 나왔다고?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왜? 누구한테 뭘 배운 거야 대체? 이거 변형식 이거 처음 봐? 그러니까 이거 알아 몰라? 야 이거 당장 외워야 돼. 학교에서도 했을 거 아니야. 학교 진도 나가고 있지 않아? 이 식을 안 배운다고? 지금 진도 어딘데?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인수분해? 곱셈 공식 변형식을 안 배웠어?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걸로 파생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알잖아. 넌 알잖아. 배워서 알잖아. 이거 외워야 돼, 당장. 당장 외워야 돼. 당황하게 하네. 무조건 외워야 돼. 왜 이렇게 변하냐면 얘한테 2를 곱해. 아니 야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걸 설명해야 돼? 큰일 났네. 그럼 내 맘대로 2를 곱했으니까 앞에 2분의 1이 생기는 거고, 그럼 여기서 x제곱 2개, y제곱 2개, z제곱 2개 있고 얘네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x제곱 하나랑 y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xy를 골랐다면 얘가 x-y의 제곱이 될 거고, 다음 y제곱 하나 남은 거랑 z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2의 yz를 골랐다면 여기서 y-z의 제곱이 나올 거고, 나머지 남는 게 z제곱 하나, x제곱 하나, 마이너스 2zx니까 얘가 z-x의 제곱이 됐으니까 이 괄호 안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2분의 1에 얘네들이 쭉 붙은 게 이렇게 변형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변형식을 쓰는 이유는 ABC의 관계를 알 수 있으므로.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얘가 0이면 X랑 Y랑 Z가 모두 같다가 되는 거니까 뭐 정삼각형이니 뭐 이딴 문제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의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로 연결됐으면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될 테니까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xy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으로 묶일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네는 플러스니까 2yz로 묶일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zx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의 변형식은 첫 번째 답 요거, 두 번째 답 요거.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리고 이 문제를 실제로 푼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요식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 근데 굳이 풀 필요까지는 없다고. 라는 거고. 자, 다음 두 번째 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z 세제곱. 자, 요거는 있는 그대로는 인수분해를 못하지. 그래서 계산을 먼저 해야 돼. 자, 계산을 해줄 건데 얘는 그냥 빼버리면 되는데 얘를 세제곱하는 게 배운 적이 없지. 항 3개짜리의 세제곱은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얘를 조금 다르게 볼 거야. 어떻게? x 플러스 y를 한 덩어리로 보고 마이너스 z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로 보면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 요거 전개식으로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z의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3z제곱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세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는 전개할 만하잖아. 전개하면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3xy제곱 y 세제곱. 다음 요거 전개해서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z 마이너스 6xyz 마이너스 3y제곱 z. 다음 플러스 3z제곱 x 플러스 3z제곱 y 마이너스 z 세제곱. 자, 전개 끝. 자, 그러면 요거랑 얘랑 빼면 되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x 세제곱 없어지고 y 세제곱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z 세제곱도 없어진다. 그래서 얘네들만 남는다. 자, 그러면 이 남은 애들을 인수분해하면 되지, 이제는. 자, 볼 건데 얘네들을 보아하니 x랑 y와 z의 2차식이지. 그러므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고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면 자, x에 대한 2차항은 얘랑 얘고 3으로 묶어주자. 3으로 묶어주면 남는 게 y-z의 x제곱. 다음 1차항 얘랑 얘지. 3으로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2yz 플러스 z제곱의 x가 되고 다음 상수항 얘랑 얘 마이너스 3yz로 묶자. 마이너스 3yz로 묶으면 y 마이너스 z가 남겠지.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면 애지간하면 보이지. 공통인수가 y 마이너스 z. 그래서 3까지 묶자. 3 y 마이너스 z로 묶어준다면 남는 건 x제곱 플러스 y 얘가 y 마이너스 z의 전체 제곱이었으니까 하나가 남겠지. 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yz. 그러면 여기는 인수분해 어렵지 않지. y랑 z랑 마이너스는 얘한테 해서 정답 3 y 마이너스 z의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z로 인수분해 되더라. 오케이? 복잡한 건 맞아. 근데 이 정도 인수분해.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지금 하는 인수분해 정도는 할 줄 알면 돼. 199번 해보자. 여기 오기 전에 학원 다녔어? 언제까지 학원 다녔어? 몇 월쯤이야? 1월? 12월? 1월? 아이, 1절 만에, 씨. 뭐 하는 선생이지? 야, 이건 거의 사기당한 수준인데? 전개해야겠지? 물론 좀 더 머리를 쓰자.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문자가 여러 개고 A, B, C도 차수가 여러 개니까 다시 줄을 세워야 되는 서에 나와서 줄을 세워야 되는데 A, B, C 모두 3차식이므로 A든 B든 C든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고 A가 제일 편하니까 모양상. 그래서 여기는 굳이 안 풀고
자, 나머지는 풀 건데 풀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자.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A에 대한 1차 항이 얘랑 얘 같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준다면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의 A가 될 거고 나머지는 B 세제곱 C 마이너스 BC 세제곱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B-C가 공통인수다라는 게 안 보이면 이상하지. 자, 그러면 얘도 B-C를 공통인수로 만들기 위해서 BC로 묶어준다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돼서 B-C가 나오지. 자, 그래서 B-C로 묶어본다면 남는 건 A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의 A 플러스 BC 곱하기 B 플러스 C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는 시간하면 할 거야.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지. 자, 얘는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그대로 살아있어. 근데 문제는 얘가 인수분해가 빡세. 왜? 3차식이거든. 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즉,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가 문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를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이상하지. 왜? B와 C는 2차거든. 그러니까 얘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B 또는 C로 내림차순 정리를 다시 해야지. 그게 맞지. 자, 그래서 요거 B 또는 B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친다면 일단 전개 싹 해주고 자, 얘를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본다면 2차 항은 얘랑 얘지 해서 C-A의 B제곱이 됐고 다음 1차 항은 얘랑 얘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을까? 마이너스로 묶는다 친다면 여기는 B로 묶었으니까 AC가 남을 거고 여기는 C제곱이 남고 B. 다음 마지막 상수항은 A 세제곱 마이너스 C제곱 A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보고 또 공통인수 C-A를 뽑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테고 자, 그래서 C-A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바꿔주면 아, 이거 플러스로 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얘를 플러스로 하고 C로 묶어준다면 C-A가 되겠네. 됐고 다음 얘는 A로 묶어주겠지? 마이너스 A로 묶을까? 마이너스 A로 묶으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니까 또 C-A가 나올 여지가 생겼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C-A로 빼내주면 이번에 남는 건 B제곱 플러스 CB 마이너스 A 곱하기 C 플러스 A 이렇게 남겠네. 그럼 앞에 있던 얘는 그대로 내려왔을 테니까 B-C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 어렵지 않지. 얘랑 더해서 C가 나온지 확인하면 되지. 지금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니까 그럼 얘네들도 하면 C가 나오나? 나오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랑 C 플러스 A라는 얘기니까 최종적으로 B-C, C-A, B-A, B 플러스 C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요게 인수분해 끝. 그래서 이 중에서 얘네 둘의 부호가 바뀌는 건 괜찮지. 마이너스로 빼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고려해 본다면 다 있고 5번만 놓겠다. 정답 5번.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커. 그냥 생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그러면 애지간하면 198번 정도의 난이도일 거야. 이거는 뭐 쉬운 거니까. 198이나 197 정도로 나올 거고 인수분해에 조금 더 힘을 주게 낸다면 199 정도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요거는 인수분해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문제인데 할 줄은 알아야지. 뭐 나랑도 했을 거고. 195번 가볍게 하고 넘어가자. 195번. 그래서 이거 이해돼? 들으면? 할 수 있겠어? 아 진짜? 너 아예 자신이 없구나. 그러면 197이나 198 정도는 할 수 있겠어? 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195번. 자, 얘가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그럼 이걸 인수분해를 하란 얘기가 아니야. 왜? 이거 k를 모르는데 인수분해를 뭔 소리 하니? 자, 그럼 여기에 개수는 모르겠다면 여튼 x와 y에 대한 1차식 곱으로 형태의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고, 기억 안 나?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봐서 근을 구하자고.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y라는 거, y와 k는 있고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보자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얘까지 들었을 텐데,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면 x를 미지수로 보자면 두 근이 y-1이랑 y 플러스 2인 거잖아. 근이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 그러면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었다 쳐. 그럼 집어넣으면 뭐 2의 분의 마이너스 b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그때 이 루트 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자고. 왜? 이 루트가 살아있으면 근이 이따위로 안 나올 테지. 루트 안에 있을 거 아니니.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루트 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자. 그게 뭔데? 판별식이잖아.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해보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에 마이너스 4ky제곱 마이너스 20y 마이너스 8이 돼서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4k의 y제곱 마이너스 26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맞니? 즉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근을 구하면 어쩌고 저쩌고 있고 풀마 루트 이렇게 있겠지. 근데 얘가 이 상태로 이거랑 모양이 비슷한 채로 있다면 근이 이런 모양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 말은 얘가 y에 대한 2차식이 루트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이 루트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얘가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y에 대한 2차식으로 봤을 때 얘가 판별식이 0 떠야 돼. 그래서 얘의 판별식을 다시 하는 거지. 그러면 13의 제곱이니까 169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k가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4k는 마이너스 168이 돼서 k는 마이너스 42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1번.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이해는 안 하고 그냥 공식처럼 그냥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x에 대한 판별식 한번 하고 그래서 그 나온 식의 판별식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푼다라고 했었어. 근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었지. 이거를 그냥 인수분해로 풀려고 달려들면 만약에 여기가 미지수인 k라면 풀 수 있어. 아니면
여기가 미지수인 K라면 풀 수 있단 말이야. 왜? 여기 상수항 정도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이상한 데에 K가 있으면 이거 인수분해 못하잖아. 이거 인수분해 뭔 소리예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K가 예를 들어 여기에 K가 있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거 할 줄 몰라도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된 걸 가지고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서 얘가 나오도록 K가 맞춰주면 되지. 그건 다 풀어.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여기에 K가 붙어있으면 이거 인수분해 뭔 소리 할 건데? 못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 방법밖에 없어. 자, 다음 197번.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어떤 분수 3개를 더하래. 그럼 통분하겠지, 당연히. 그럼 통분을 하면 일단 분모는 따로 쓸게. 분모는 뭐 관심 없으니까 분모는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라고 두자. 분모를. 자, 그러면 분자에서 지금 부호가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이지?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분수를 보면 a-b가 있고 a-c가 있지. 근데 나 c-a로 할 거야. 그럼 뭐야? 분자가 마이너스 a제곱이 붙어있는 상태.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자. 자, 첫 번째 분수 통분해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없던 게 b맛이지. b맛C가 붙겠네. 이해됐나? 자, 다음 두 번째 분수는 b맛이 있고 b마 a지. 나 근데 a마 b로 할 거야. 그러면 또 마이너스 b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c마 a가 붙으면 되고 마지막 분수는 c마 a 있고 b마 c인데 나 b마 c 쓸 건데 c마 b로 돼 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미리 붙여주고 없는 게 a 마이너스 b지. 자, 일단 여기까지 됐나? 앞에 마이너스 빼내면 이거 문제 틀린다. 지금 우리가 익숙한 게 A, B, B, C, C, A니까 이렇게 맞춰준 거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마이너스가 추가된 거고 없던 인수들 붙여준 거고. 자, 그럼 분모는 됐고 이제 분자만 보자. 분자 전개해야지. 자, 전개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되는 건 전개하지 말자. 그럼 얘도 A, B, C에 대한 2차식이니까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얘는 굳이 풀어줄 이유가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에 b맛이 a 제곱 쓰고 다음 여기 전개식에서 a가 있는 항만 골라 쓰자. a가 있는 항이 지금 여기다 따로 쓸게. a가 있는 항이 b제곱 a랑 마이너스 c제곱 a지. 근데 내 목표는 b맛 c로 묶을 거니까 얘를 a로 묶어주면 b맛 c 나오겠네. 그래서 그대로 묶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a. 다음 상수항은 여기에서 나오는 상수항은 마이너스 b제곱 c랑 플러스 c제곱 b지. 자, 나는 b마 c로 묶을 거니까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bc로 묶으면 b마 c가 되겠다. 자, 요게 분자 바꾼 거. 그래서 b마 c로 묶어주면 자, 마이너스 있는 거 싫으니까 마이너스 bc로 묶자. 마이너스 bc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에 b 플러스 c a 다음 마이너스 bc로 묶었으니까 여긴 플러스 bc가 되겠네. 괜찮나? 이거 어려운 거 아닌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충분히 되지. bc 마이너스 붙여야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해서 결론 마이너스에 b마 c a마 b a마 c. 자, 그럼 이 마이너스는 우리 순서가 이쁘게 바꿔주자. A, B, B, C. 얘만 순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주면 C마 A가 되겠지? 아, 분자도 계산해보니까 A, B, B, C, C, A네. 그래서 분모랑 분자가 똑같으니까 정답은 1이다.
혜서야, 너 이거 힘들겠지만 하는 데까지만 해와봐. 아이고, 네 잘못이 아닌데 큰일 났네. 서윤 다 풀어와. 왜? 미리 얘기하자면 뭐 227, 228, 229 이런 건 어려울 거야. 보면 알지? 근데 227번 우리 저 책에서 풀었다. 기억남? 227? 그건 어려운 거고. 사실 제일 잘 나오는 건 232, 233, 234, 235번 같은 문제지. 뭔지 알지? 뭔지 알 거야. 제일 잘 나오는 건 그거,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건 이제 숫자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그게 220번 붙어 있는 거. 뭐 말하는지 알지?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런 거고. 그거랑 비슷하게 잘 나오는 게 그 옆 페이지에 있는 214, 215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거. 인수분해해서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어떤 문제들 뭐 두세 개가 같은 유형인 거 알잖아. 눈으로 보면 알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다른 반도 똑같아. 하나 풀어, 어떤 유형을 풀어서 제대로 풀었어. 맞았어.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문제는 굳이 안 해도 돼. 괜찮아. 숙제가 많으니까 하는 말이야. 그래서 같은 유형인 거 알겠는데 해서 맞았으면 딱 똑같은 유형은 굳이 안 해도 돼. 괜찮아. 대신에 어려운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꼭 물어보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